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들어온 제시문이죠. 선생님이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해서겠지만 선생님한테도 참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되게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독서 제시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뭐 엄청 어떤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읽을 때는 잘 읽으니까 읽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거를 좀 힌트를 좀 주는 게 선생님도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지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이런 어떤 거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예술 12도 질문이 들어온 제시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문예술 12는 사실은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마도 선생님이 그냥 예상할 때 세 번째 문단이 조금 어려워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약간 앞에서부터 쭈르륵 설명하는데 조금 구조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 플렉서스라고 하는 예술 그리고 이게 요세프 보이스죠. 요세프 보이스의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를 한번 그러니까 요세프 보이스나 이 플렉서스가 그 비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왜냐면 인문제시문을 잘하려면 인문제시문은 약간 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의문을 이런 의문을 갖고 제시문을 읽는 게 좋거든요. 자,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게 여러분들 평소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편하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플렉서스의 개념을 설명하죠. 자, 플렉서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개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자,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는 변화와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 예술의 이제 어떤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런데 이게 좀 특징이 하나가 있죠. 자,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공통된 원칙은 없대요. 자, 공통된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자율적이고 약간 좀 창의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라서 어떤 틀에 가두는 걸 조금 좀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의된 프로그램도 없답니다. 자,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선생님 글씨, 그러니까 뭐 댓글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지인들이 글씨 좀 잘 써라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조금 천천히 써볼까 합니다. 근데 다 알아보지 않아요? 네, 말을 하면서 쓰니까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적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그 예술가가 바로 요세프, 이 사람이 요세프 맞나요? 요제프군요. 자, 요제프 보이스 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예술가의 그 견해를 조금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견해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이거죠. 그쵸? 자, 인간은 예술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시작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무슨 뭐 물리학자가 하는 행위는 그냥 진짜로 전문적인 예술가가 하는 행위든 모든 것이 다 창의력이 발휘된 것이라면 예술로 인정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예술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선 제시문을 읽으면 그렇게 첫 번째 문단이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 삶과 예술을 연결하는 거죠. 자, 예술을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만든 예술이 뭐냐면 행위예술. 자, 그러니까 행위예술 같은 경우 예술은 이제 보이스가 되게 강조한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기 전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그런 플렉서스나 이 요세프 보이스 같은 이런 그 예술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느냐면 자, 당시에는 굉장히 관습적인 예술 경향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약간 낡은 자, 기존의 범주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적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게 이게 그 반복되면서 이제 예술이 인정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서 좀 벗어나자. 그 다음에 낡은 기존의 범주, 너무 예술의 범주를 좁혀놓은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예술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게 저희 플렉서스나 요제 보이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처음에 시작이 이런 거잖아요. 물리학자나 뭐 화가, 조각가 이런 것들이 다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장된 예술. 잘 써야 돼요. 확장된 예술. 자, 확장된 예술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걸 범위를 너무 한정짓지 말고 되게 넓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확장된 예술을 통해서 뭘 갖고 와야 돼? 사회 변화를 갖고 오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예술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제프 보이스가 뭐냐면 사회적 조각. 자, 조각, 사회적 조각이라는 이 조각,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조각가였기 때문에 사회적 조각이라고 하는 그 예술 장르를 만들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사회의 모든 인간 행위, 그리고 직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또 어떤 것을 비판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냐면 당시가 이제 자 이걸 봐봐요. 자, 모순된 사회였어요. 모순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순된 사회 구조라는 것이 대부분 다 약간 물질 만능주의, 그쵸?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구인의 자, 위기의식. 의식을 반영해가지고 이 당시의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건데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인간들이 약간 도구화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기계의 부품과 다를 게 없었던 거지. 자,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문적이다. 요즘에 전문적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쓰이지만 어떤 전문가라는 건 그 분야의 부품으로 쓰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전문적 혹은 세분화.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세분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이 전체 범위 안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특정 부분에만 일을 하니까 이것이 개인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이게 모순된 사회 구조이고 당시 서구인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었거든.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당시에 약간 예술관이 약간 너무 가시적이고 이건 예술. 자, 이건 당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는, 자, 당시 예술은 너무 가시적이고, 다음에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좀 구태의연한, 자, 요런 식의 예술이 굉장히 그 당시를 지배하던 예술의 사조였는데, 자,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좀 구태의연한 그런 예술에서 벗어나가지고 확장된 예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자, 요런 식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이 주장되었다. 뭐 이런 얘기야. 보이스의 주장이 이런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 이걸 약간 좀 이것도 이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당시에 약간 좀 이 요세프 보이스가 나타날 당시에 약간 좀 냉전 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냉전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요세프 보이스는 어떤 한 체제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비판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 자, 근데 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 자본이라는 개념이 자, 이 책에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자, 잉여가치 획득을 위해서 투입된 화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잉여가치를 획득을 하기 위한 화폐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걸 요세프가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하면 자, 일단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비판을 했느냐? 자, 이거는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본을 화폐라고만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여기고만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자, 인간의 창의성이잖아요. 창의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그런 틈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을 너무 간과했다. 뭐 이렇게 보겠죠. 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걸 비판한 거야. 당시 공산주의는 인간들이 이게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만들고 이걸로 이제 화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견해죠. 이건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걸 비판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뭘 비판했느냐면,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비판한 거예요. 이 보이스는. 자,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자, 자본주의는 자, 자본이 곧 돈이고, 자, 이거는 똑같아요. 그쵸? 자본이 곧 돈이고,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본주의의 개념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이스의 견해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기 우리가 자본이라고 삼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다. 그러면 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일 있죠? 이 일은 수입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인간의 창의성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냉전체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대립 있잖아요. 자, 이거를 비판하면서 어떤 한쪽을 편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얘네들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인 게 뭐야? 공통적인 게 인간의 창의성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너무 간과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이 진짜 자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당시 시대를 반영한 거 알겠죠? 당시가 이제 냉전 시대,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막 대립으로 막,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지워도 되겠죠? 아, 이거 안 지우는 게 좋긴 한데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그럼 네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래서 결국에 뭐냐?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 조각이라는 걸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에 너무 휩싸여 있지 말고, 자,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상이잖아, 사상. 냉전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자, 인간의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자, 창의성과 따뜻한 감정의 온기, 그래서 창의성과 인간의 온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뭐 사회 조각은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스한 조각이 된다. 자, 그래서 사회적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인간의 온기를 품고 있는 따스한이죠. 따스한 조각. 한 조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각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삶을 촉진하는 모습으로 변하리라는 것이 보이스의 생각이었다. 자, 이걸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적 인간을 발견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에요. 사실 뭐 잘 보이죠? 그렇죠? 아, 근데 열심히 조금 신경 써서 썼는데 다를 게 없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요게 문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있는데 솔직히 선생님이 뭐 어떤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위크레드의 이해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보이스가 주장한 예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죠? 보이스가 였으니까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 아주 인간의 따뜻한 온기를 중요시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2번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2번, 위크레드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보이스는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한 마르크스를 자본주의에 근거하여 비판했다? 자본주의에 근거하여 비판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비판했죠. 그죠? 둘 다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약간 좀 기본적으로 갖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다음에 자 3번의 기억의 특징은 그러니까 플렉서스죠? 플렉서스. 자, 기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서스와 보이스가 같은 편인데 지금 그게 대부분 다 하얀색 글씨로 써 있죠. 그럼 그 당시 사회나 이 플렉서스나 보이스가 비판하는 것들은 약간 노란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치? 자, 요게가 같이 배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기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 자, 5번 봐보세요. 참여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 속에서 예술의 개념을 고찰했다. 전통적인, 지웠잖아. 전통적인 예술, 그러니까 관습적인 예술을 비판하면서 이게 탄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리게 되는 거지. 지웠네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이스의 예술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는데 이 보기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을 비판한 거예요. 자, 돈을 각 국에, 3개의 국가죠. 3개의 국가에
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예술은 자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자본이 아니라 예술이 자본이다. 창의력이 자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써놓은 것 같고요. 나일론 같은 촉감, 그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그냥 나일론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뜻일 것이고, 발행 불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당시엔 돈이었잖아. 그치? 근데 보이스가 생각할 때는 자본이 돈이 아니었지. 인간의 창의력이었잖아. 인간의 창의력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없다란 뜻으로. 자, 이런 식의 화폐에다가 글을 쓴 거를 되게 여러 벌을 이렇게 만든 그런 예술이었잖아요. 그쵸? 이거는 화폐, 그리고 돈을 너무 중요시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보이스는 멀티플 아트 작업을 통해 지폐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지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이게 바꾸는 그냥 아주 도구적인 것 뿐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인간의 창의력이다, 창의성이다. 종이지폐는 교환수단일 뿐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5번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하얀색 글씨로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봤을 때 맞는 얘기가 적절한 거죠. 그렇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4번 보기 보세요. 보이스는 이 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한 지폐에 써서 돈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거. 자, 돈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생산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과 인간의 창의력, 요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경제적 가치를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스는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경제적 가치는 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죠. 4번 보기 같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강연의 일부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기획이 뭐였냐면, 약간 이거는 이제 요 사회적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화강암이었나요? 뭐 약간 이렇게 돌무더기 뒤에 떡갈나무 하나를 심어 놓고서, 떡갈나무가 도시에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이 돌을 하나씩 옮겨 놓겠다. 뭐, 돌 기둥을 하나씩 옮겨 놓겠다. 뭐, 이런 기획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예술 자체가 이 완성이 되는데, 이 사회적 조각을 완성시키는 데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후에 완성이 됐잖아요. 죽은 뒤에. 그러니까 이게 떡갈나무를 심는 이 행위 자체가 아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간에 그거 자체가 그냥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치? 2번에 보이스의 이상이 현실이 된, 2번 보기 봐보세요. 보이스의 이상이 현실이 된 것은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 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구현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보기도 틀리게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어땠어요?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제시문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읽을 때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내가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얘가 제시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제시문은 그냥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운 제시문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 두 가지의 개념, 그러니까 보이스와 보이스가 아닌 것이 굉장히 대립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이 막 약간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서 뭐 좀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동그라미 세모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요, 정보를 모으시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해 잘하세요.